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이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소음도 싫어하고 담배 연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이사 가는 집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옆집에 사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남편하고 처음 살던 집에서는 작은 평수의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옆집 아저씨가 나와서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더우니까 여름에 현관문을 주로 열어놔요. 현관문하고 창문하고 거기로 담배 연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게 불편했죠. 저희 남편도 담배를 안 피고 저는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이사 온 집에도 저희 애랑 비슷하게 돌도 안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기 엄마 친구가 낮에 놀러와서 밖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런 상황을 겪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옆집에 담배 피는 아저씨가 사는 거예요. 그 아저씨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래도 그 냄새가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옆집 아저씨가 나이가 좀 많았는데 일을 안 다니는지 계단에서 자주 담배를 피는 것이었어요. 냄새나고 불편하니까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잘 안 하고 막 그랬어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그 얘기하면서 흉보고 그랬던 거죠. 그 아파트에 살 때쯤에 제가 마음 공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책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이랑 놀이터 갔다가 들어오는데 평소 때하고 똑같이 그 아저씨가 또 담배 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싫었을 텐데 왠지 그 아저씨 뒷모습이 불쌍해 보이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왠지 모르게 그 아저씨한테 공감이 되면서 미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아저씨가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도 이사를 온 거죠. 저희가 이 집에 2013년도에 이사를 온 거예요. 여기가 상가주택 4층인데 아랫집에도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담배 때문에 저희한테 피해 주는 사람이 여지껏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왜 하필 이사를 가는 집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옆집에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인상을 탁 찍어 놓은 거죠. 내가 정말 이건 싫어해.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정말 좋아 하고 내가 애착을 가진 것은 반드시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것,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대로 되게 돼 있어요.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분리의식을 넘어서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몸이 안 좋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더 소음에 예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측면도 강하다는 거죠. 저는 멀리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씩 지하철 타거나 그러면은 너무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막 온갖 소음이 다 들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리의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죠.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괴롭히려고 내는 소음이다,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윗집에 있는 사람들, 그 구체적인 사람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소음을 일으켰을 때 탓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요. 우리 옆집에 담배 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탓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냄새를 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소각장에다 대고 화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구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 분노의 원인은 그 대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찍으려고 나오기 전에 방금 전에도 저희 막내가 막 징징거리고 있었거든요. 과자를 줬는데 더 달라고 울고 핸드폰 틀어달라고 울고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얘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트집을 잡는 거죠. 아이들의 심리가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마음의 근본은 내가 바깥의 대상에 대해서 투사를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에고라는 것은 적을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을 강하게 집착을 하든지 강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투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대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 죄책감이라든지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사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표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안의 문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층간소음을 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아래층에 피해 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층간소음이 심하다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왜 하필 이사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강하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이웃만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봐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사 가는 데마다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했듯이 자기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신호라는 것이죠. 왜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스트랄계 여행과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꿈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사실 나의 무의식이 드러난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도 꿈과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동일한 개체는 아니죠. 나와 저 사람은 다른 개체예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과 인연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풀어야 될 것이 있다든지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든지 이렇게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의식상으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담배 피는 것을 정말 싫어해. 저 사람은 담배 피는 것을 아주 좋아해. 이것이 공통의 사항이고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는 것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려면 저항하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나에게 이런 사람들과 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담배 연기 싫어 라는 마음을 일으키면 담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들의 밑바닥에는 나의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미움들,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부터 찾아서 풀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부터 참회 기도를 하든지 풀어나가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나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또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눈에 거슬리고 싫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보려는 거죠. 저는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보면 기분이 안 좋은데요. 특히 저희 집 주변에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과자 봉지, 아이스크림 봉지 이런 거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자주 보는데요. 그렇다고 그때 제가 뭐라고 나서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요. 예전에는 속으로 싫다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 쟤네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지, 언젠가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내려놓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트집 잡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었죠.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온전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내가 보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라보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나의 모습이 결함투성이로 보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배울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담배 피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대상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는 피해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내용 읽었는데요. 카르마가 많은 사람은 똑같이 비를 맞아도 그 비가 굉장히 세차게 느껴진대요. 카르마가 적은 사람은 비를 맞아도 그게 괴롭지가 않은데 카르마가 강한 사람은 비를 맞아도 그게 자기 그 머리를 세게 때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많다,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든 일이 있다, 그런 때일수록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기억들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앙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움은 언제든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해결하려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시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